자, 최근에 보면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에 굉장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묘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요 근래 좀 뜬금없이 작심 발언으로 문재인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윤석열과 갈등할 당시에 문이 자기를 물러가라고 사퇴 요구를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추미애가 이 윤석열을 감당할 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 당시에 조국을 수사하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윤석열 담당을 하겠다고 법무장관이 됐다가 트러블이 심해지니까 추미애가 장관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자, 그럴 때 추미애가 좀 불편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추미애 아들 관련 논란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법무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이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매우 힘들었다고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서 법무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동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추미애는 2021년 1월에 그만뒀죠. 그래서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버텼대요. 그래서 당시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차 문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거기서 추미애가 저를 유임시켜야 윤 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나 달라는 결론은 똑같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사라져야 된다. 검찰 이슈가 계속 당신이 있는 한 시끄러우니까 당신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논리로 자기를 압박했다. 그걸 직접 문재인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징계 의결을 준비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고 무척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꼈고 내가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꼈고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는 거였고 당시 너무 충격적이라 감정을 수습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1년 전인 2020년 1월에 임명이 되었죠. 법무장관으로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2019년 7월 달에 임명이 되었고 추미애는 2020년 1월 윤석열이 이제 조국을 수사하면서 한참 시끄러워졌을 때 임명되어서 그의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그리고 검찰 내부의 인사 또 채널A와 관련한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계속 그 대립각을 세워왔어요. 그러다가 2020년 12월 6일 청와대에 문재인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고 당시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철성 변호사라고 있죠. 자, 그 사람이 같은 날 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래. 추 전 장관이 문재인을 기회주의자라고 평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철성이는 추미애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라며 함부로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모두 함구하고 있었겠지만 추 장관이 직접 장관을 물러나게 된 경위를 밝혔으니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정철성이는 장관직 사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추미애가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 라고 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
노영민 간에 나눈 이야기를 상세하게 공개했어요. 이 대화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는 윤석열을 판사 사찰, 채널A 수사방해 등으로 검사 징계 절차에 해부했으나 정직 2개월에 거쳐서 허탈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문재인과 노영민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고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압박에 못 이겨 사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정철성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철성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가 이 윤석열 징계 2개월에 허탈해할 때 노영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노영민이 결국 징계 결정이 내려졌군요. 축하합니다. 추미애가 축하라니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고작 정직 2개월 징계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것이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노영민, 네,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사직서 들고 청와대 들어오세요. 추미애, 네, 제 얘기는 제가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직서라니요. 대통령의 뜻입니까? 저는 사직서를 쓸 의사가 없습니다. 노영민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영민과 추미애의 통화 직후에 문재인을 만났는데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자,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 아닌가요? 당이 장관직에서 사퇴하길 원하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진문과 진명 사이에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승민 전 최고위원은 도의에 어긋나는 이다. 발언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민정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 더 이상 말을 보태지는 않겠다. 그런데 추미애는 법무장관을 물러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갈등을 빚었다고 말하는데 말을 보태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심지어 고민정이는 한 수 더 나가서 한동훈이든 추미애든 누구든 내 지역에 와서 붙자. 나오려면 나와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미애의 이런 폭로가 원래 자기 지역이었던 광진의 고민정 자리에 자기가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비춰지는데요. 추미애는 이 오마이뉴스 TV 인터뷰 이후에 인터뷰로 실망하거나 불편해하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해하고 송구하며 나도 많이 괴롭고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윤석열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결국 치고 빠지는 일을 했어요. 자, 추미애는 결국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쪽을 선택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송영길도 문을 겨냥해서 애초부터 나는 임명을 반대했지만 윤석열을 임명했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였지 않냐. 그래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해임시켰으면 행정소송했을 텐데 그러면 무조건 승소했다.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지금 절대 등장할 수 없었다고 또 문재인 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또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송영길은 지난 29일 뉴미디어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한가하게 무슨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싸워야 한다고 본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치켜 세우면서 지난 촛불 탄핵 때에도
민주당은 끝까지 수동적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하던 이재명이 다른 현역 의원들도 잘 못 싸우는데 광화문에 텐트를 쳐놓고 단식 투쟁하면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게 바로 대중의 힘이다. 대중이 제대로 싸우라는 것에 미적거리지 않았느냐.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도 지금 문재인이 한가하게 책방을 하고 있을 때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 당 대표를 했던 사람 송영길, 추미애 두 사람이 문재인을 겨냥해서 한가하게 책방을 하니 윤석열과 싸우라고 나를 임명해놓고 윤석열하고 시끄러워지니까 나를 나가라 했다고 공격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본격적인 헤게모니 투쟁이 총선을 앞두고 친명 그리고 친문 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선이 없어지면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질 거다. 자, 문재인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